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되고 마을이 하나의 도서관이 되는 성북 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 마을에서 활동하던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성북구민 모두가 사람책이 되는 그날까지 한 권 한 권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마을 톡투유 20동의 사람책을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람책 도서관의 진행을 맡은 박혜진, 권준호입니다. 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사람책인데요. 책 여우라는 제목으로 사람책 도서관의 283호 사람책을 모시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성북구에서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 은유를 키우면서 원 없이 책도 읽고 사람들과 그 책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고 있는 노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성북구와의 인연은 어떤 건가요? 성북구에 거주한 지는 한 6년 됐어요. 네. 은유를 임신을 하면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네. 근데 타구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오니까 연고가 하나도 없어서 아이를 이제 낳을 때쯤부터 고민이 이 아이한테 이웃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나였거든요. 네. 그렇게 고민하다가 도서관에 가서 독서 동아리에 이제 가입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네. 그때가 인유가 이렇게 기어다닐 때 6개월 때였어요. 그래서 해오름 도서관에 네. 독서 동아리 자소맘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음. 네, 창립 멤버입니다. 오.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최근에는 아리랑 도서관 네. 네, 회원으로 가입도 했고요. 네. 그래서 독서 동아리를 시작으로 성북구에서 이웃을 만들어 가게 된 거죠. 네. 이렇게 또 아이에게 이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하기도 했지만 참 아이라는 게 그때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웃을 만드는 좋은 또 하나의 매개체잖아요. 또 아이가 있으면 이렇게 이웃과 인사 나누기도 좀 더 좋고 그런 아이 얘기 조금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사람들이 놀라시는데 네. 제가 결혼을 2000년도에 밀레니엄 기념 사업으로 했어요. 그리고서 아이는 2013년도에 낳았으니까 13년 만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주저하고 고민하다가 네. 낳았고요. 근데 낳고 보니 생각했던 것만큼 힘든 거예요. 아이 키우는 게. 그렇죠. 네. 그런데 아이를 키우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저의 어떤 한계도 보게 되고 힘든 점도 있고 또 반면에 제가 그동안 보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뭘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일명 곰손이라고요. 근데 아이를 키우니까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뜨개질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뭐 뭐든지 바느질이며 일상적으로 제가 그런 거 왜 필요해 했던 것들을 네. 다시 다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평균에 보통 곰손을 벗어나서 아니요. 네. 평균선으로. 거의 평균에 지금 다다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정말 저는 또 아까 그 말씀해주신 게 너무 인상 깊었던 게 딸이 네. 꼭 자기 이름 얘기해달라고 맞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네, 이렇게 들어보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독서 코칭 활동 등 이런 것들은 2부에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특별한 경력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7년 동안 해외여행 가이드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보통은 가이드라고 부르셔서 저도 그냥 가이드라고 말씀을 하지만 네. 정확한 명칭은 국외 여행 인솔자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가이드할 수도 있고 네. 우리가 손님들을 모시고 밖에 나가서 가이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패키지 손님들을 모시고 네. 해외에 가서 그곳을 이렇게 같이 여행하시는 동안 도와드리고 같이 인천공항으로 오는 일을 하는 그 일을 국외 여행 인솔자라고 하거든요. 좀 쉬운 말로는 그냥 투어 컨덕터, 투어 리더라고 투어 리더. 하죠. 네, 저희들은 투어 리더라는 말을 선호하고요. 그래서 7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유럽을 아주 많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7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국외 여행 인솔자 일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신 건가요? 네. 원래 전공은 법학이었는데요. 정말요? 졸업 후에 로펌으로 일을 했어요. 네네. 로펌으로 일을 하면서 같이 친하게 지내던 직원이
이 우연한 자리에서 투어 리더 얘기를 했는데 어. 그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네. 세상에 이런 직업이 있다니. 여행하고 돈 받고 네, 약간 네, 이런 네. 느낌이죠. 아니 이런 직업이? 그래서 찾아봐야겠다. 이런 직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지 얼마 후에 네. 공무원분들이 해외여행 가시는데 그 인솔자를 구한다라는 공지가 뜬 거죠. 오. 그걸 딱 보고 아침에 봤는데요. 네. 제가 반차를 내고 득달같이 오후에 달려가서 오후 어. 2시에 면접을 봤어요. 와. 근데 재미있는 건 그날 9시에 공지를 하셨으니까 사장님은 우리가 조금 더 면접자를 만나서 보고 그리고 통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저는 돈은 안 받아도 됩니다. 첫 인솔이니까 돈 안 받아도 되고 저의 열정을 사서 꼭 저를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채용이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서유럽으로 투어 리더로서 인솔 이 여행을 떠나게 된 거죠. 물론 그 사장님은 돈도 다 주셨어요. 열정을 사신 거네요, 말 그대로. 네. 정말 그 정도 팩이면 제가 사장이어도 뽑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저라도 그렇게 뽑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을. 그런데 이제 반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열흘 동안 서유럽 그 인솔자로 일을 하고 왔는데 그거는 그냥 한시적이었던 거예요. 아예 정규직처럼 계속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장님도 그 건에 대해서 이렇게 저랑 계약을 하신 거니까 네. 그 사장님이 다시 일을 받아오실 때까지 저는 계속 기다려야 하는. 실업자로 기다려 그런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주로 공무원분들 나가시는 여행 그런 걸 인센티브 여행이라고 하거든요. 네. 보통 개인적으로 가는 건 패키지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여행사에서 언제 간다. 그러면 거기다 돈 내고 예약하고 하는 게 패키지 여행이라면 네. 인센티브는 어떤 공공기관이나 어떤 사적인 모임에서 날짜도 정하고 시간도 정하고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는 그런 맞춤 여행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2년 동안은 주로 공무원분들이 가는 인센티브 여행에 프리랜서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꿈에 그리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여행사에 인솔자로 이제 들어가서 5년 동안 활동했고요. 그리고 임신하면서 이제 그만두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패기롭게 시작한 이 여행에 대해서도 좀 더 에피소드를 듣고 싶어요. 저도요. 네, 이렇게 처음 가시게 된 건데 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 서유럽 여행은 가이드 하시는 게 어떠셨나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여행 인솔자 일이라는 게 다 하느님이 보호하사인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잘 몰랐지만 네. 변수가 정말 많은 일이었는데 네. 제가 그거를 그래도 무탈하게 해냈다는 게 돌아서 보니 그리고 이제 인솔자 일을 그만두고 하나하나 그런 옛날의 파일을 들춰보면서 옛날 일을 생각해 보니 정말 도우셨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뭐 비행기가 늦게 출발하는 일은 많이 있죠. 서울에서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뭐 남미 쪽이나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요. 비행기가 말도 없이 일찍도 출발해요. 비행기가 떠나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파업도 자주 하니까요. 그러면 아예 끊기고. 근데 저는 그냥 운이 좀 좋았던 면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좋은 면이죠. 네. 아무리 난폭하고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사랑스러운 딸한테 보여주는 그 예쁜 얼굴, 그 맑은 얼굴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일을 하면서 손님들한테 그 얼굴을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주문을 걸어서 네. 나는 이 분이 여행이 끝나기 전까지 그 얼굴을 보여줄 수 있게 할 거야. 그런 주문을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목표의식까지 있으셨네요. 네. 처음부터. 예, 어떤 사람에게나 좋은 면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말겠다 하는 거. 예, 그러니까 되게 여행이 다른 팀에 비해서 좀 순조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네. 궁금한 거는 한국인 분들이 유럽을 처음에 가시면 음식 같은 게 좀 안 맞잖아요. 어떠셨어요, 음식은? 그게 가이드가 이제 연차가 쌓이고 연륜이 쌓이면 네. 그게 이제 손님들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할 초반에 수 잘 있는. 하느냐가 아.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처음에는 그걸 저도 모르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가는데 제가 가이드 시작하고 1년밖에 안 됐을 때인데 네. 경험이 별로 없었을 때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을 가는데 이스라엘은 잘 아시겠지만 모든 음식 자체가 성경과 토라에 네. 있는 대로 인 거잖아요. 네네. 뭐 유럽처럼 뭐 김치 안 돼 정도가 아닌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사실은 저도 없었을 때 여행을 간 거죠. 그래서 아. 저부터도 좀 제가 미리 안내를 충분히 하고 납득을 네. 시켰으면 됐을 텐데 하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저희가 현지 공부를 좀 많이 했고 처음에도 공부는 했지만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던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를 간다 치면 뭐 프랑스의 역사를 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실질적인 것 책에 안 나와 있는 그 디테일한 부분을 알아야 됐는데 그걸 맞아요.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 건 직접 가서 부딪혀봐야 알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역시 팀워크가 좋은 것 같아요. 팀워크. 제가 2년 후에 그렇게 원하던 회사에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 여행사에 들어가서 많은 선배분들로부터 그런 거를 많이 전수받았죠. 많이 오. 배웠죠. 네. 이렇게 들어보면 아까 말씀해주신 그 손님에게서 그 세상 좋은 얼굴을 보겠다는 마인드도 그렇고 저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직 중에 너무 잘 맞으신 분이 아닌가? 맞아요. 특화돼 있는. 네, 원래 같아요. 서비스직을 하더라도 그냥 좀만 참고 버티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은데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잘 맞는 게 아닐까 싶은데 계속 이렇게 적성에 맞으셨던 건가요, 일이? 네. 처음에 놀랬어요. 저는 너무 잘 여행을 맞았어요? 아니요. 여행을 패키지로 가본 적이 없어서 아. 여행 가이드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 없고 그리고 그냥 학교 집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건 책 읽는 거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완전 100% 서비스직에 왔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좀 놀랐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좋은 건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책을 실컷 읽을 수 있고 그 읽은 책을 가지고 돈도 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이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제가 좀 더 전문가가 되는 거고 제가 좋아하는 책도 읽고 그걸로 돈도 벌 수 있는 이런 직업이 흔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원래 애교는 없지만 네. 친절해요. 아.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이 많아요. 아. 보통 오지랖이 넓다 그러는데 네, 그래서 하나도 귀찮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인솔자의 일은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쪽의 민원을 가져다가 저쪽에다가 하소연을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풀어나가는? 네, 풀어나가는 거예요. 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 그런 거 잘하거든요. 네. 그런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서비스직이라는 그 직업 안에서 그런 면을 찾으신 거니까 이런 걸 또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성에 되게 맞으셨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네, 제가 적성에 맞는다는 거 어떻게 알았냐면 그 전에도 종종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 이후에 배낭여행을 시작으로 종종 여행을 갔었는데 유럽 자체는 좋지만 거기 올 때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비행 시간이 좀 길죠. 지루하고 힘들잖아요. 맞아요. 허리도 아프고. 맞아요. 그랬는데 인솔자가 되니까 네. 12시간의 비행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네, 그 시간 동안에 손님들의 특징도 다 외워야 되고 이름하고 이렇게 얼굴도 외우고 현지에 가서 가이드할 내용도 다시 복습하고 그리고 종종 그 스튜어디스 분들이랑 수다도 떨고 이러면 12시간이 그냥 훌쩍 가요. 그래서 이게 적성에 맞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럼 대부분 손님들의 이름은 다 외우시는 편인가요? 그럼요. 현장에서 바로 와. 12시간 비행기 딱 타고 난 다음에 뭐 현지 공항에서 뭐 런던 히드로 공항에 내린다? 그럼 내리는 순간부터 다 알고 있어야죠. 오. 근데 이제 그것도 약간 기술이에요. 기술이네요, 진짜. 저렇게 지금 준호 가이드님 동그란 안경에 매칭 예, 시키시는 준호 거군요. 안경 이렇게 써가지고 네, 잘 외워졌어요. 저는 이렇게 들어보니까 평소에는 이 투어 리더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굉장히 저는 세세하고 어려운 서비스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또 뭐냐면
동남아 지역이나 미주 지역의 가이드와는 좀 다른 거예요. 유럽 가이드라는 거는요. 동남아 지역은 가이드 분들이 심지어 공항에까지 오셔서 손님들을 케어를 하시죠. 그렇게 하셔서 호텔 투숙할 때까지 일일이 다 봐주시고 모든 걸 다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인솔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도 있고 또 많은 여행사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솔자를 아예 투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유럽은 그럴 수 없어요. 현지 가이드가 없을 수는 있지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파리에서 스위스까지 간다. 그러면 파리에 도착을 하면 버스가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버스 기사분이 보통은 이제 이탈리아 기사님이시죠. 그럼 그 버스를 타서 네, 파리에서부터 스위스를 가고 스위스 한 바퀴 돌든지 뭐 관광을 하든지 이런 안내를 다 저희가 하는 거예요. 유럽 인솔자가요. 전체를 다 하고 그 버스로 밀라노까지 가서 밀라노 뭐 두오모 투어 같은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로마로 내려가서 로마 가이드를 만날 때까지 이런 일정들을 다 그 이탈리아 기사 아저씨와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밥도 알아서, 식당도 알아서 찾아가야 되고, 호텔 투숙도 알아서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가이드인 거예요. 한마디로 유럽 인솔자라는 건 가이드와 일반 동남아의 그 인솔자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럼 언어가 통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 모자랐지만 제가 근무했던 H 여행사의 경우는 네. 인솔자분들의 스펙이라는 게 대단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보통은 생존 이탈리아 정도는 좀 해야죠. 기사님들이 영어 못해요. 그래서 기사님 어떻게 영어를 못할 수가 있어? 뭐 우리 10시에 만나자. 10o'clock 이 정도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네. 그쪽에선 반문하죠. 그걸 알면 내가 왜? 내가 가이드를 하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럽어권에서는 영어가 그렇게 많이 안 쓰이더라고요. 네, 요즘은 좀 달라졌을 수 있어요. 6년이나 돼서. 혹시 저희가 그 생존 이탈리아어를 조금만 배워볼 수 있을까요? 조금만. 뭐 생존 이탈리아 뭐가 있을까요? 뭐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거 얼마예요? 이런 인사도 사실 이탈리아어는 워낙 생소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뭐 인솔자를 이탈리아어로 까뽀 그룹보라고 해요. 까뽀 그룹보. 그런데 그룹보는 유추하듯이 그룹이잖아요. 네. 까뽀가 리더라는 뜻인데 우리 라틴어에서 카푸시인가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셰프라는 셰프라는 말 아시죠? 네. 네, 셰프가 원래는 셰프드 퀴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방의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방송에서는 누구나 다 셰프님이라고 하지만 네네. 주방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알게 되면 조금 재미있게 어디를 가든 여행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셰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네. 이게 까뽀그룹보 그게 그거구나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탈리아 발음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러게요, 진짜. 까뽀 그룹보. 네. 그러면 네. 이탈리아어 공부를 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듣고 계실까봐 말씀 정말 너무 조심스러운데 네. 그런 정말 저보다 대단하신 그런 선배님들은 이탈리아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예, 저는 그냥 생존이죠. 왜냐하면 네. 1년 평균에 한 지금은 모르겠지만 18회 정도 해외 출장을 가거든요. 와. 그러면 365일 중에 180일 이상 18번이 그죠? 180번 이상 180일 이상을 해외에 있으니까요. 네. 자연히 그냥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죠. 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딱 한 달에 한 번씩. 유럽을 다니다 보면은 네. 이탈리아어가 좀 하면은 좀 편한 편인가요? 다른 언어들보다 영어 이런 것보다 더 많이 쓰는 아니에요. 건가요? 이탈리아어가 편한 인솔자한테 필수적인 이유는 네. 기사님들이 서유럽 코스는 대부분 이탈리아 기사님이기 때문이고 동유럽은 체코나 폴란드 기사님이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생존 체코나 생존 폴란드어를 조금 하시면 좋은 거고요. 그냥 여행 가실 때는 특별히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런 거. 저는 네. 이제 앞으로 저는 아직 유럽 여행을 못 가봤거든요. 아, 네. 이제 가야 되면 혹시 이탈리아어나 이런 걸 조금 배워가야 아. 하나 이런 생각에 네, 여쭤본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언어를 굉장히 많이 아는 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음. 어디를 가도 되게 경쟁력 있는 사람이니까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럼 사람창님께서 유럽을 몇 년 동안 많이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저희와 청취자분들께 꼭 가봐야 할 곳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제가 그 질문을 받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네. 요즘에는 여행을 워낙 많이 다니셔서 네. 제가 어떤 곳을 추천한다는 건 조금 조심스러운 일인 거고 그냥 제가 처음 갔을 때 너무 인상적이었던 곳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네. 처음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인솔자는 일의 특성상 같은 곳을 많이 가게 돼요. 반복해서. 뭐 파리나 로마 같은 경우는 뭐 한 2, 30번 뭐 이렇게 가게 되고 이런 식이니까 예, 처음 느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스탄불의 보스포러스 해협을 제가 처음 봤을 때 가슴이 정말 뛰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의 한 도시가 이렇게 바다를 끼고 이렇게 아름답게 있을 수 있을까 네.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한 30번 가니까 그냥 별 느낌은 없었는데요. 그거 참 좋았고요. 네. 또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를 제 눈앞에서 바로 봤을 때 영화 미션이 생각이 나면서 그 오보에 선율이 막 흐르잖아요. 네. 막 제 귀에서 막 자동으로 그런 들리는. 네네 그런 느낌이었고 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여긴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하당에르비다예요. 하당에르비다라는 하당에르비다. 곳이 있는데 네. 가시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북유럽이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여행을 6, 7, 8, 3개월 정도 추천을 하거든요. 오. 그 이전에 상품을 파는 곳도 있고 그 이후에 파는 곳도 있지만 조금 아니죠. 왜냐하면 해가 너무 빨리 지기 때문에 볼 수가 여행 없군요.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 뭐 9월 말에도 이미 산간지방은 노르웨이 산간지방은 첫눈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길이 막혀요. 네. 그러면 투어 대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6, 7, 8월에 가셔야 되기도 하고 네. 또 워낙 장거리 루트고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아서 그 여행 일정표상에 하당에르 비다가 있는 상품도 흔하지 않지만 가이드분이 바쁘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서 근데 그 곳은 제가 딱 도착했더니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이었어요. 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진을 찍어야 했는데 제 손에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못 찍었던 게 되게 아쉬웠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그 느낌하고 똑같은 사진을 누군가 찍으셨더라고요. 예, 하당에르 비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탄 적이 있어요. 보통 어떤 대륙 횡단 열차라든지 이런 시베리아 횡단 미국 대륙 횡단 열차라든지 시베리아 대륙 횡단 열차에 대한 어떤 로망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저 있어요.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되는데 아시겠지만 네. 한 7박 8일 코스잖아요. 네, 맞아요. 전체 풀 코스가 7박 8일이에요. 근데 네. 저는 그때 그것도 공무원분들이랑 같이 간 여행이었는데요. 네. 1박 2일로 줄여서 이르쿠츠크에서 노보시비리스크까지 가는 구간 한 30.5시간 걸리는 구간 1박 2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밤인데 창가 그 차창으로 보름달이요. 바로 옆에 스쳐 지나가듯이 있는 거예요. 보통 다른 저 하늘 손으로 가리키면 저 손끝에 멀리. 매달려 있잖아요. 네. 네, 그 아무리 커봤자 제 얼굴이나 뭐 그 정도 사이즈잖아요. 네. 근데 그 창이 통유리창 안에 다 안 되는 거야. 너무 커가지고요. 와. 이런 느낌? 그래서 달이 이렇게 크고 내 옆에 닿을 듯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경험은 흔하게 해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좀 설레이고 그래요. 그 장면을 생각하면. 근데 생각보다 그 기차 여행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죠. 제가 이 방송 앞두고 요즘엔 어떤가 싶어서 그때만 해도 좀 옛날이니까요. 네.
했는데 2018년도에 갔다 오신 분 블로그에 봤는데 그래도 역시 그대로예요? 힘드신 어. 제가 기차가 듣기로 좀 열악해요. 예. 3등석 칸이 사라진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그거는 제가 체크를 못 해봤는데 네. 저희는 돈을 정말 더 싸들고 가서라도 꼭 1등석에 타고 싶잖아요. 네네. 그 여행이 힘든 이유는 우리나라 승객이 1등석 좌석을 구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요? 네. 너무 과도한 일반화는 좀 위험하긴 하지만 네. 러시아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나라다. 약간 아.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1등석을 구하고 싶어서 뭔가 노력한다고 해도 잘 그게 그렇게 구해지지 않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제가 유럽을 같이 갔다 온 친구에게 꼭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꼭 타보자고 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방금 말씀해주신 그 달이 창에 다 담기지 않는다는 얘기를 상상만으로도 저는 지금 너무 설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뭔가 힘들어도 그래도 또 이렇게 젊을 때 또 사서 힘든 거, 고생한다고도 네, 사서 하죠. 고생하면서 네. 또 그런 장면을 보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건 이스라엘에 갔을 때인데요. 네. 이스라엘에 가면서 우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갈 거다라는 이런 기대를 기대가? 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그 이스라엘에 가서 본 그 풀밭, 그러니까 광야라고 표현해야 될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아네모네, 뭐 양귀비, 유채 이게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요. 근데 너무 아름다워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꽃도 뭐 이보다 못하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네. 이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구나라는 네. 이렇게 기대하지 못한 곳에 이런 아름다움들이 숨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우리 딸 이제 6살밖에 안 됐는데 네. 이제 남편이랑 다 같이 제가 봤던 그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운 꽃들을 다시 보고 싶어요. 가서. 네. 또 이스라엘이라는 또 새로운 나라를 또 이렇게 알고 가네요. 그러게요. 뭐 아까 달 얘기하셨는데 한 가지 더 좀 특이했던 건 기존의 상식과는 좀 달랐던 건 보통 펭귄은 추운 곳에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책도 많이 나와 있어서 그렇지 않고 처음에 펭귄을 연구했던 사람이 남극, 북극에 너무 초점을 맞춰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렇지 네. 않다는 거 나와 있긴 해요. 그래도 근데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희망봉에 갔거든요. 네. 근데 희망봉이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나는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바다를 본 것도 너무 진짜 가슴 설레었어요. 네, 제가 대항해 시대 이런 얘기 그런 역사책 읽으면서 나왔던 그 부분 내가 왔구나 너무 좋았는데 거기서 펭귄을 본 거예요. 아프리카 펭귄을. 근데 너무 조그매요. 병아리보다 조금 크고 닭보다 조금 엄마 닭보다 좀 작은 것 같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막 와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펭귄은 이름이 무엇이요? 이러면서 네 그런 여행을 많이 가면 그렇게 좀 좋은 견문을 넓히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여행을 가는 것도 좋지만 여행 가기 전에 어떤 곳을 내가 알고 가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힘이. 네. 네. 진짜 저 정말 여행을 가시는 많은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공부를 드리고 좀. 싶은 말씀이 뭐냐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건 아니다. 원래 견문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사람이 여행을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다. 이 말을 저는 좀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네. 여행 가서 되게 시간 낭비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제가 오스트리아 갔을 때 얘기인데 저랑 친구랑 이제 좀 돈을 아끼고자 도미토리 같은 데에서 잤었어요. 근데 거기서 거짓말 안 하고 저희가 4박 5일 있었는데 그동안 침대에만 누워서 게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행을 오셔서. 거기까지 가서.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스트리아에 좀 관심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유럽 하면 오스트리아 하니까 그냥 한번 가볼까 하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게임만 하고 계시는데
뭔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좀 저랑 모르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그랬거든요. 최근에 EBS 광고에 이런 게 나와요. 여행 일본어 선전을 하시면서 언어도 알고 문화도 알면 일본 여행이 더 즐거워지겠죠 하셨는데 맞는 뒤집으면 말인 것 같아요. 언어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문화도 네, 모르면 모르면 일본 재미가 여행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네. 한 번 더 이렇게 여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들어본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반 정도 이렇게 여행 얘기를 하면서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음악을 중간에 듣고 2부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하는 음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전에 했던 우리 아이를 낳기 전에 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네. 이제는 아이가 저한테 오면서 바뀐 그런 삶의 변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꿈꾸지 않으면이라는 노래를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대안학교인 간디학교의 교가이기도 하대요. 네. 근데 저는 처음에 이거를 독서 코칭 활동을 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알게 된 노래인데요. 들어보시면 가사가 하나하나 가슴 뛰게 만들어요. 네, 배운다는 건, 꿈을 꾼다는 건, 뭐 이렇게 가사가 흘러가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시면 느끼시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가사에 귀 기울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듣고 오시겠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에는 맘으로 없는 게 가려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아름다운 꿈 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 가네 배운다는 것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린 알고 있네 우린 알고 있네 배운다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배운다는 것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배운다는 것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린 알고 있네 우린 알고 있네 배운다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네, 꿈꾸지 않으면 듣고 왔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참 맑아요. 네. 네, 진짜 간디학교의 교가라서 그런지 좀 더 맑고 되게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네요. 혹시 이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까 준비할 때 조금 들어봤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저도 선생님들이 틀어주신 적이 있어서 이 노래가 되게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니 감회가 새롭네요. 네. 네, 지금은 또 이렇게 독서 코칭 프로그램 최교우의 강사를 하고 계시다고 소개하셨어요. 그런 얘기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책여우는
저희가 만든 독서 코칭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네. 책 먹는 여우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아. 그 책을 줄인 말인 거기도 하고 네. 저희가 한자어로 거기에 책 더불어 여 벗우 그래서 책과 함께 노는 친구들이라고 의미를 새로 입힌 것이기도 하죠. 와. 성북구에는 성북 자기주도 학습 지원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매년 어떤 양성 과정을 통해서 교육봉사단을 배출하고 있어요. 나비나드인데요. 네. 저도 거기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나비나드 봉사단에 저희 같은 동기 중에 마음 맞는 분들끼리 모여서 아이들 재미있게 책 읽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바로 책 여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도서관이랑 주민센터 통해서 네. 아이들을 만나고 있어요. 오. 그럼 책녀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책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거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우선 저희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걸 말씀을 드리면요. 네. 우선 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같이 1교시에는 책을 읽고요. 2교시에는 그것과 관련된 독후 활동을 하는데요. 지금은 저학년들 중심이어서 네. 주로 손으로 뭘 만드는 걸 하고 있어요. 재밌는 것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곰손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곰손 노은영인데 이 책여우를 통해서 조금 평균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오. 네, 근데 아이들이 참여가 잘 되나요? 네, 아이들이 그래. 너무 즐거워해요. 어. 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무조건 힘든 건 싫어하고 뭔가를 배우는 걸 싫어한다라고 네. 그래서 뭔가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즐겁게 쉽게 이렇게만 생각하시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어떤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고요. 네. 힘든 것을 이겨내는 것에 대한 성취감도 있어요. 아이들이 다 모두가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어른이 만약에 아이들하고 어떤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해라라고 방법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좀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을 키울 때 뭐 집안에 있는 TV를 없애고 먼저 책을 읽으면 아이들이 따라서 읽듯이 뭔가 활동들을 할 때도 어른들이 먼저 나서서 해주면 아이들이 따라서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많은 육아서에 아이와 놀아주려고 하지 말고 아이와 진짜 놀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게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네. 제가 노는 게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책으로는 잘 놀 수 있는데 네. 어떻게 다른 걸로는 잘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은유하고도 주로 책으로 놀고 있어요. 저는 책으로 논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책을 많이 멀리하고 지냈던지라 어떻게 하면 책이 재밌을 수 있지?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따님도 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아니에요. 아. 6살이니까요. 저는 유아기 때 책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온 가족이 책을 보고 있으면 그냥 그건 너무 당연하게 다가오는 거고 특히 어렸을 때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거는 어떤 소통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통해서 지식을 주입하려고 하거나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읽어주지 않아요. 저는. 아, 네. 그렇군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아침에 아이가 저보다 일찍 일어나거든요. 일찍 일어나는데 아침형 자기 방에 인간이네요. 가서 네, 책을 뒤적뒤적 하고 있어요. 그거를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좀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책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책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를 봐야만 뒤적뒤적하면서 놀 맞아요. 수 있어요. 저는 네. 꼭 저희 때 어머님들이 그 막 전집, 막 아, 위인 전집 맞아요. 이런 거 세트로 엄청 사시거든요. 그래서 제 방에는 책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근데 조금 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부모님은 이 일 때문에 바쁘셔서 그런 모습을 못 봐서 그런지 네. 사실 그 책을 다 읽지 못하고 중고로 저기 다른데 물려주게 됐다는. 저도 그랬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꼭 책을 너무 많이 읽어줘야겠다라는 강박.
그 강박에 가까운 생각을 부모님들이 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음. 그냥 맞아요. 저는 그냥 너무 궁금하고 네.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예, 호기심이 넘쳐서 그걸 들춰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북구에 사는 행복함 중에 하나가 도서관 문화가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는 뭐 수치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도서관이 12개나 있고요. 네. 네, 뭐 상호대차, 무인 예약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용자들을 배려한 그런 시스템도 너무 잘 갖춰져 있고 또 무엇보다도 성북구가 아동 친화 도시를 표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어린이 도서관이 너무 잘 돼 있죠. 음. 네, 타 구에서 살다 온 어떤 엄마랑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네. 그 구는 도서관이 너무 럭셔리하대요. 아. 시설도 너무 좋고 번쩍번쩍하대요. 근데 들어가 보면 학생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다들 학습 공부를 내 하고 열중 있군요. 공부를 하고 있죠. 음. 예, 자습서를 가져와서 공부를 하고 있지 책을 읽지 않고 그리고 정말 발소리 안 나게 뒤꿈치 들고 걸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네. 이 어린이실도 있긴 있지만 별로 뭐 책 읽는 소리도 안 나고. 근데 성북구는 어느 도서관이나 가도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리고 사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열정이 넘치세요, 정말. 그게 또 어. 중요하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면들이 자연스럽게 책과 함께 이 마을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까 자기소개하실 때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이유가 아이에게 이웃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성북구로 이사 오셔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계신데 혹시 어떠세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낳는 것보다 네. 키우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네. 네, 그거는 옛날 어머님하고는 좀 다른 이유에서인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이웃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식구도 너무 많고요. 맞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는 아기가 2살 때까지 자기 아이를 안고 자본 적이 없다고 자기 차지가 돌아오질 않는데요. 네, 시할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워낙 귀해하시고 이뻐하시고 이렇게 잘 안아주시고 그러는데 네. 우리는 소위 말하는 독방 육아를 하게 되고 철저하게 고립된 상태에서 그냥 자기 아이만 하나 보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오는 게 되게 어려움이 크고요. 또 한 음. 가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를 안고 뭐 아이를 업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탄다고 해도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분이 있기도 하지만 네. 대부분은 그냥 모른 척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생각을 해봤어요. 10kg짜리 사과 박스를 들고 내가 이 버스를 탔다고 치면 네. 한 번쯤은 다 돌아볼 것 같고 누구는 자리를 양보도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이가 18개월만 넘어도 10kg 벌써 넘거든요. 아. 네,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게 없으시고 그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 나도 했거든. 나 셋이나 키웠거든 하면서 또 잊어버리고 가시는 분도 있고. 조금 네. 당연하게 맞아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어디를 나가면은요 지하철 이용하기 쉽지 않고 또 심지어 편의점 문턱 넘기도 쉽지 않아요. 제가 한여름에 굉장히 더운 여름에 아. 유모차를 끌다가 네. 생수를 사고 싶었는데요. 편의점 그 문턱이 높아가지고요. 그리고 좁기도 하잖아요. 네. 들어가지 못했어요. 음. 네, 그래서 경사로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제가 또 이제 또 찾아봤어요. 어. 찾아봤는데 다 있어요.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약자를 교통약자를 위한 법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문턱에 12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 길이로 경사로를 설치하라는 법이 시행령이 있어요. 근데 네. 옛날에 지어진 건물에는 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어떤 예를 들면 근린 시설이라든지 네. 그 법에 적용을 받는 건물에만 적용이 해당이 되는. 되는 거죠. 음. 네. 근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경사로 같은 게 좀 많이 설치된다면 뭐 교통 약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아. 유모차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조금 더 윤택해질 수 있는 게 그 경사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건축하시는 분한테 확인도 해봤는데 네.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이렇게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네. 도로가 이렇게 휘어진 것처럼 돼 있는 데 있죠. 그것도 네. 경사 램프라고 하고요. 네. 제가 지금 말하는 작은 삼각형의 예, 그런 이렇게 쇠로 된 올라갈 수 그런 있는. 네네 네. 그것도 다 경사 램프라고 한데요. 경사 램프. 네. 이게 특별한 용어를 구분해 두진 않았다고 어. 하는데요. 네. 그런 게 좀 많이 설치가 되면 음. 성북구가 유모차 프리존이 오. 되어서 조금 더 아동 친화 도시 아동 친화 도시 한 면모를 갖추지 레벨업을, 않을까 네. 싶어요. 제가 음. 그것 때문에 마을 공모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오. 바로 이 의제에 도달하지는 못했어요. 약간 아. 제약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작년에는 마음 만든 분들끼리 이런 마을 공모 사업 행복한 어미새 네, 엄마가 먼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네. 네, 시작을 했고요. 기회가 좀 주어진다면 이런 걸 가지고 마을 사업을 하고 싶어요. 우리 마을을 조금 더 편안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좀 배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음. 이게 나라 전체가 좀 강해지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있는 뭐 국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배려를 통해서 좀 인생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해주고 그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빨리 이제 추진이 되어서 성북구에서 이 경사 램프가 하나 둘씩 보이면 네. 노은영 사람책님이 생각날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뿌듯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나비나드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나비나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아, 네. 나비나드는 나의 비전, 나의 드림의 준말이고요. 네, 성북구 아까 말씀드린 자기주도 학습 지원 센터 소속의 네. 그 교육 봉사 단체예요. 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이런 독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각 테마를 가지고 각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도서관 이런 기관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다 엄마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네, 건가요? 매년 나비나드 봉사단을 양성하는 교육이 있고요. 그 교육에 대해서 이 성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공지가 돼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7기고요. 지금 이제 이번 기수의 8기가 이번에 양성이 돼서 내년에 이제 위촉장을 받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사람책 분들 계속 만나다 보면은 9기입니다. 정정할게요. 8기가 아니고 9기예요. 국이시군요. 네, 이렇게 어머니 분들이 자기의 아이만 키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항상 나눠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저는 성북이 더 마을 같은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좀 품앗이라고 할까요? 다 같이 이렇게 키우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인사를 되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 그 뭐 몇 동 몇 호에 누가 사는지 다 알았어요. 저희 동에 있는 아파트에. 근데 지금 보면은 좀 개인주의가 심해져서 네.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좀 보면 성북구가 맞아. 굉장히 좀 아이 친화적이고 다 같이 뭔가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마을인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을 때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중심에 그러니까 마을을 만들어서 우리가 모두 다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을 키워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게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저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해요. 성북구에 이 자리를 빌어서 성북구에 계시는 많은 사서 선생님들 그러니까 그 도서관을 실제로 운영하는 분들은 사서 선생님들과 많은 자원봉사자들 분이거든요. 네. 근데 다른 구하고도 비교를 해보면 제가 타구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게 다 보이잖아요. 네. 네, 정말 열정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자기의 본분을 다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또 이렇게 성북구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네. 저도 옛날에는 좀 그러니까 완전 어릴 때는 책을 많이 읽다가 좀 커가면서 아무래도 저희에게 수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학습하는 데 치중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좀 책에 대해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책도 많이 읽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학교 근처에 자취를 해서 좀 이번 겨울방학 때는 도서관에서 좀 가서 여러 분야의 책을 좀 많이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아는 게 힘이다라는 게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몸소 느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사람책님께서
투어리더 이야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책 여우 활동까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니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너무나 궁금한데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저의 목표는 지금 하고 있는 책 여우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은 친구들에게 책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고요. 또 어떻게 하면 책을 더 깊이 있게 또는 잘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요.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제목만 지어놓고 아직 쓰지 못한 이생관집 둘째 딸이라는 책을 꼭 써서 출판을 하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식당 이름이 이생관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무슨 식당 이름이 이생관이야 이랬는데 네. 이로울 이자에다가 날생자에다 집관자예요. 그러니까 삶을 이롭게 하는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멋진 식당 이름을 지으셨구나. 저는 이제 둘째 딸이었어요. 네. 아니 둘째 딸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심도 많고 그런데 가운데에 치여 있는 샌드위치 같은. 그래서 저의 정체성은 이생관집 둘째 딸인데 네. 그런 관련한 아버지 이야기, 저의 이야기, 저의 딸의 이야기를 쓴 수필. 를 쓰고 싶어요.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네. 책도 너무 재밌을 것 같죠? 맞아. 이생관의 둘째 딸이라고 하면 본인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본인이 주인공이니까 뭔가 네. 위에 아버님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래에 맞아요. 딸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가운데 딱 껴가지고 잘 이름을 네. 지으신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제가 박경리 선생님의 김약국의 딸들 있잖아요. 그거 약간 패러디했어요. 제가 패러디하는 거 좋아해요. 지금 쓰고 계신 건가요? 한 혹시 장 목표- 썼어요. 혹시 언제까지 출간하실 건지 네. 목표를 잡아놔야 이게 좀 말을 해놔야 네. 좀 진행이 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명로진 선생님이 하시는 네. 글쓰기 학원에도 예전에 등록을 오. 했었어요. 근데 오. 네. 그런데 학원에도 찾아갔지만 결국 글은 엉덩이 붙이고 예, 앉아서 쓰는 거더라고요. 네, 저희도 하루빨리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책 얘기를 했는데요. 쓰실 책 말고 추천하고 싶은 책을 네, 또 추천받고 싶은데요. 네. 어떤 책인가요? 우리말 한자어 속뜻 사전입니다. 네, 사전. 말씀 그대로 사전이에요. 오. 성균관대학교 정광진 교수님이 네. 편절을 하신 책인데요. 네. 저는 이 책을 처음 아는 순간 동지를 만나는 것 같은? 근데 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수님이니까 저보다 훨씬 진짜 레벨이 높으신 동지라고 고수님이신데, 네네, 네. 그렇죠. 동지가 아니라 고수님이신 거죠. 아직 만나뵌 적은 없지만, 이 사전은 어떤 한자어가 있으면 그 한자어의 그 속뜻을 말 그대로 다 풀어준 사전이에요. 어떤 단어를 몰랐을 때 우리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고 또는 옥편을 찾아보면 둘 다 찾아봐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사전은 그냥 그거를 한 번에 해결해 준 오. 사전이에요. 그리고 아마 듣기로는 교수님이 아마 출판사까지 설립을 하셔가지고 아. 왜냐하면 이 사전 만드는 게 생각만 해도 돈이 많이 드는 일이고 네. 네 그렇다고 이걸로 어떻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사명감을 가지시고 만드신 책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랑합니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책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꼭꼭 씹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속뜻 사전에 조금 초등학교 버전의 사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조카 올해 1학년 입학했는데 입학 선물로 제가 또 사줬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책 제목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울 수 있는 내용을 그렇게 쉽게 잘 풀어서 쓰신 거면 네. 저도 읽어보고 싶은데요. 이게 사전이라서 네. 그때그때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용수철이라는 단어를 찾는다. 네. 그러면 아마 뭐 용의 네.
수염처럼 생긴 뭐 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걸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네. 아마 설명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기회가 되면은 네. 네, 꼭 읽어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요맘때쯤 아이들이 항상 이건 무슨 말이야 하는 때니까 맞아요. 정말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추천해 주시고 싶은 사람책 한 분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수연 성북마을 지원활동가님을 추천하고 싶어요. 네. 이유가 어떤 건가요? 어떤 만남 그 만남 자체가 어떤 행운이고 복이다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성북구에 이사를 여러 번 다녔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 오기 전에 살았던 그 집에 앞집에 사셨던 분이에요. 이웃분이셨군요. 네. 와, 이렇게 제가 인연이 또- 정말 문을 두드려서 인사를 하고 만난 분이에요. 저도 아. 인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네. 그런데 마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어. 마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지원 활동가신데요. 저한테 이 성북구가 마을이라는 거를 알려주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지금도 열심히 지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야기를 들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요. 또 내년에 아쉽게도 내년에 모셔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내년에 첫 사람책으로 나와 주시면 큰 좋을 의미가 것 있는 같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럼 저희가 벌써 준비한 이야기를 다 한 것 해서. 같아요. 오늘 나오신 소감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제가 버킷리스트를 매년 작성을 하는데 네. 올해 버킷리스트에다가 뭐 방송국이나 뭐 어디 그런데 인터뷰하기 이렇게 막연하게 썼어요. 네. 그런데 정말 마법처럼 올해 말에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예요. 아, 네, 근데 아마 쓸 때는 그냥 아이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어서 그냥 이렇게 대충 쓴 거예요, 정말. 네. 근데 이루어졌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희도 버킷리스트를 오늘 집에 가서 좀 써봐야겠어요. 그러게요, 진짜. 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님께 한마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왜냐면 아까 네. 전에 따님이 본인 이야기 많이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맞아요. 네. 네, 저의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 은유한테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요. 네, 제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제가 은유 옆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아, 느낌을 주는 딸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분이 책에 쓰셨지만 부모라는 건 자식에게 그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진짜 최종 목표예요. 우리 은유한테 제가 그리움과 존경으로 기억되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요. 좋은 오늘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이고, 방면으로 좋은 얘기를 들려주셔서 네. 저희가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크면 부모님들과 친구처럼 지내더라고요. 저희 집도 그래요. 저도 저랑 누나랑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되게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남편 사실 얘기도 한마디 해줘요. 네, 네, 하세요. 네, 하세요. 아, 서운해 하실 뻔했어요.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아, 네. 남편은 항상 처음 만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존경하고 있어요. 아.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고요. 앞으로 우리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있는 크루즈 탈 때까지 네, 건강하게 네, 건강하게 이렇게 씩씩하게 우리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버킷리스트 꼭 이루어지도록 네. 네, 저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네. 네, 이렇게 마지막 사람책님을 잘 모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네. 혜진 디제이님 혹시 마지막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진짜 너무 아쉬워요. 저는 작년부터 또 올해도 좋게 저를 또 불러주셔서 올해까지 이어서 활동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는 저도 이제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고자 네. 떠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자취를 시작하면서 이제 성북구에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살다가 이제 서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올라온 애였는데 사실 이 동네에 정을 붙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냥 학교를 다니러 올라왔기 때문에 이웃을 만들기도 힘들었고 네. 친구들도 거의 다른 서울에서 이렇게
출퇴근이 아니라 뭐죠? 통학. 네. 통학을 하다 보니까 네. 친구들이 다 가고 나면 저는 이 동네가 너무 처음에 쓸쓸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책을 진행하면서 정말 성북구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구나. 내 주위에 이렇게 많은 좋은 이웃들이 있구나를 알게 되는 시간이어서 저한테는 너무 떨리네요. 너무 소중하고 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 소감도 안 들어볼 수 네. 없겠죠. 네, 그렇죠. 준호 디자인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꿈이 아나운서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막연하게 꿈은 꿨지만 어떤 거를 해야 될까라고 그냥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다른 이제 지인의 추천으로 제가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경험도 없고 제가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됐다고. 그래서 그때 그 느꼈던 기쁨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는데 저에게는 이제 첫 외부 활동이에요. 학교에서 밖에서 하는 첫 외부 활동이라서 굉장히 뜻깊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하고 싶은 그런 방송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방송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좋아해서 되게 이 방송이 제가 원래 금요일만 하거든요. 근데 월금으로 좀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잠이 많은데도 방송이 있는 월금은 항상 기분 좋게 일어났던 기분이 있고요. 기억이 있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마지막이라 정말 슬펐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씻고 왔는데 참 마지막 마무리를 잘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저 부모님께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 네, 엄마 아빠가 제 꿈을 이렇게 항상 잘 밀어주고 막 저를 항상 믿고 계신데 되게 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항상 지원을 이렇게 풍족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누나한테도 한마디만 할게요. 누나가 좀 최근에 되게 작년에 엄청 힘들었어요. 취직 활동을 하느라고 구직 활동을 하느라. 근데 계속 누나가 미대 전공인데 계속 안 되다가 올해 됐어요. 얼마 전에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는데 정말 고생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 제가 존경하거든요, 누나를. 그래서 되게 멋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 저도 곧 따라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준호 디자인 내년에도 나올 거면서 이렇게 마지막인 것처럼 네,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요. 아, 네, 네. 내년에도 하고 싶지만 네. 너무 아쉽지만 이제는 방송을 마무리해야겠죠? 네, 맞아요. 정말 얘기를 더 하고 싶지만 저희가 이제 방송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노원영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한 권의 사람책이 사람책 도서관에 꽂혀지게 되었고 여기 담긴 소중한 이야기는 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를 통해 언제든 다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책과의 만남은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 성북구립도서관에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는 그날까지 성북 사람책도서관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팟캐스트는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도서관본부, 성북마을미디어 지원센터와 함께합니다.